박쌤 인터뷰 쇼. 네, 시작했습니다. 이제. 반갑습니다, 여러분. 뭐야, 다시 시작하고. 아닙니다. 자, 이 정도면 나오면 네. 혹시 그걸로 보면서 소리가 나오는지 막. 아, 오케이. 박스. 네. 자, 그럼 이게 제 건가? 봅시다. 네. 자, 어떻게 잘 나옵니까? 조금 들어가. 응. 한번 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명승권입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명승권 TV. 아니다. 이게 명승권 TV로 송출이 되고 있고, 지승호 명승권의 빡센 인터뷰 쇼입니다. 식탐의 제왕님 또 들어오셨나요? 이건 들어오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소리 잘 들립니까? 식탐의 제왕님? 어떤가요? 소리 없으시죠? 답변을 좀 해주세요. 아, 소리가 안 들리나 보다. 들려? 나오는데? 한번 잘 들려요? 들려요. 됐어. 들려? 잘 잘 소리 들려요. 어때요? 그지? 저희가 이번에 제가 맘먹고 더 당겨주세요. 응. 더 승원 더 안쪽으로 당겨주세요. 잘려 이만큼 잘린단 말이야. 역대 됐죠? 최강. 네? 최강의 싸움입니까? 좋습니다. 저희가 좋아요. 요거 가격이 아주 비싸진 않지만 10만 원짜리 국산을 샀습니다. 무려 10만 원. 네, 그동안은 뭐 한 2만 원, 3만 원짜리 사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됐거든요. 소리 잘 들립니까? 장비가 좋아져. 네. 제가 그래 노력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하죠 뭐. 바로 작아져. 네, 7시 예정이었는데 네. 7시 30분에 했습니다. 네. 자, 지승호 명승권의 빡센 인터뷰쇼 15회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야죠. 자, 시작. 지승호. 명승권의 빡센 빡센 인터뷰쇼. 네, 반갑습니다. 지승호 명승권의 빡센 인터뷰쇼의 메인 패널. 내가 메인이라고 할게요. 명승권입니다. 자, 오늘은요 15회입니다 벌써. 야, 우리가 원래 7회만 넘기자 그렇게 했는데 벌써 2회가 됐네요. 그러네요. 예. 지금 거의 이제 4개월째로 들어가요. 4개월째. 근데 구독자는 지금 몇 근데 명이죠? 구독자는 지금 현재 244명.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애독자, 그러니까 시청자, 네. 우리 식탐의 제왕님부터 포함해서 뭐 딸기팔공님 전부 다 주변 사람들께 좀 많이 알려주세요. 우리가 여기를 봐야 되네. 저쪽을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여기를 봐야 됩니다. 네네, 여기.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분이죠? 지승호 작가님 얘기를 해주시죠. 박가분 작가님 지난주에 이렇게 소개해드렸지만 이분이 뭐 굉장히 모시기 힘든 분입니다.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모시기 이거. 힘든 분이고 그렇진 않고요. 일베와 메갈리아 다 비판적으로 분석하시고 가장 무서워한다는 그분입니다. 간단하게 네. 본인이 입으로 소개해 주시죠. 누군지. 안녕하세요. 저희 박가분 작가입니다. 소개해 주셨다시피 저는 2013년 일베의 사상, 2017년에 포베어 페미니즘, 올해는 이제 공정하지 않다 출간을 한 이력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지자체 연구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제 뭐 박사과정을 지금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우리는 박사과정. 박사. 박사과정이라면 이제 석사 석사에, 학위가 있으시고. 네. 우리 이제 자세하게 좀 이제 얘기할 텐데요. 그 전에 어떻게 인연으로 오시게 된 거죠? 아니 네. 모님께서 그분이 이제 자기 이름 공개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고 모분께서 뭐 후원하거나 마음적으로나 아니면 약간 후원하는 작가분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같이 뵙게 돼가지고 뭐 중간에 약간의 오해도 있었지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냥 바로 들어가죠. 프로필. 네, 그러면 첫 번째 순서 빡센 프로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 빡센 프로필 들어가겠습니다. 본명. 아이고 좀 시끄러워. 이걸 소리는 좀 줄일게요. 꺼주고 그다음에 네. 채팅창을 좀 켜주세요. 네. 채팅 좀 보게. 채팅 뭐가 나오나? 자, 본명 박원익. 네. 본명 밝혀도 되나요? 네, 네. 어차피 다 드러나는 걸로. 예, 동명의 화장품 옛날 화장품이죠? 네, 맞습니다. 예, 왜 이거 했나요? 그거 제일 흥미롭더라고요. 근데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그냥 제 고등학생 때 잠깐 친구들이 붙였던 별명이어가지고. 어감이 좋아요. 왜 이름이랑은 별로 연관은 안 되잖아요. 박원익 님인데 박가분이랑 뭐 발음이랑은 관련 안 되는데. 뜻은 없습니다. 그냥 뜻은 없고 그냥 이름이 어감이 좋아 보여서 그냥 제가 처음에 글쓰기 시작할 때. 그래요? 근데 이제 쓰기 시작했죠. 참고로 제가 박가분은 옛날에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그거예요? 그 분 이름 아니에요? 네, 분. 분.
옛날에 그 우리 저 두산 그 창업주 박 누구 그분이 1910년대인가 20년대 10년대일 거야 아마. 그때 그 아이디어를 내갖고 분을 상업화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을 좀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여성들. 근데 그게 이름이 박가분, 박신혜가 만든 분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판매를 한 거예요. 박가 패밀리, 박 패밀리 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987년생이시고 고려대학교 경제학 석사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고 지금 박사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공군 병장을 만기 전역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재밌는 별명이 있으세요.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명 미친놈 전문가. 요것도 재밌죠. 더 재밌는 게 있어요. 한국의 팝으로. 이게 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그 팝으로 하면 그 곤충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춤 전문가. 그래서 혹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배충 이런 그렇죠. 춤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전문가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맞나요? 네. 생각한 게? 지금 그분들의 표본을 많이 수집해가지고 박자를 많이 해놔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마 그런 별명이 붙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고향은 전라도와 경상도 집안이 만난 금소화합의 가문에서 태어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책 저서를 말씀드려야죠. 저서는 또 2010년에 첫 책을 내셨어요. 부주아를 위한 인문학은 없다. 요즘 흑역사인데. 흑역사. 그래도 또 흑역사 다 있잖아요. 아무튼 왜 흑역사죠? 그 책이 많이 안 나왔나요? 많이 나는 건 아닌데 네. 제가 그때는 조금 네. 좋게 말하면 이제 급진적이었고 이제 인문학과 어떤 약간 급진적인 사상을 버무려서 네, 제 네. 나름의 이제 좀 생각들을 그러니까 일종의 철학 비평 비슷한 걸 써보려고 시도를 했었거든요. 알고 다 누구나. 네. 인간사랑이라는 책은 어떤 책인가요? 인간사랑이라는 출판사에서 인간사 출판사. 나중에 포비아 페미니즘을 예. 또 이제 내주셨던 이제 굉장히 고마운 그러시군요. 그리고 2014년에 가라타니 고진이라는 고유명. 이거는 무슨 책이죠? 제가 이제 가라타니 고진이라고 해서 일본의 이제 현대 사상가 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또 제 나름의 재해석, 논평집 같은 거를 그래서 이제 또 책으로 출판을 한 적이 있었죠. 제가 개인적으로 좀 팬이기도 해서. 그러시구나. 2013년에 약간 순서가 바뀌었는데 아무튼 일베의 사상이라는 어떤 이제 문제적인 책을 내셨죠. 네. 일베의 사상 이거 좀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좀 2012년, 13년 그때가 제일 소위 말하는 일베 네네네. 신드롬이 제일 예. 판을 쳤던 시기거든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엔 저도 좀 처음 보는 어떤 광경이었고 네네네. 근데 실제로 이제 어떤 일베의 등장으로 인해서 예? 대학가들의 분위기도 상당히 좀 많이 바뀌었었어요. 예를 들어 대학가의 어떤 커뮤니티들이 네. 우경화 조짐을 보인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전혀 새로운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저 자신도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 나름의 좀 해석, 그리고 논평을 좀 시도를 한 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이들에 대한 어떤 호기심도 있지만 네. 어떤 도덕주의적인 접근만으로는 저들을 이야기가 극복할 수는 없다. 네. 이런 좀 문제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혐오의 미러링. 제목이 다 이렇게 좀 되게 혐오 3부작이죠. 예. 되게 되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네, 그때 또 이제 메갈리아 신드롬이 한창이었고 네, 그때 네, 또 네. 정의당도 한창 메갈리아 때문에 또 이제 굉장히 큰 탈당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고 그 와중에 이제 일베랑 같은 선상에서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 이런 시각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때 혹시 정의당 활동을 많이 하셨었나요? 그때는 당원은 아니었어요. 그때 당원은 아니셨어요? 네, 그때는 당원은 아니었고. 그럼 언제부터 당원을 하셨어요? 이게 그때 이제 정의당 내에서 이제 그 어떤 소위 말하는 이제 메갈리아를 옹호하는 논평을 문해위라는 데서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면서 많은 이제 당원들이 탈당할 때 그 탈당을 탈당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면서도 네네. 그 논평이 잘못됐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 사람들을 좀 지원해주고 좀 편을 들다가 어느 순간 네, 좀 꼬드김을 먹어서 당원 가입을 하게 되었고, 근데 뭐 저도 어쨌든 뭐 여러 이제 젠더 문제라든가 사회 문화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또 이제 뭐 사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비슷한 부분도 있고 해서 네, 가입을 하게 됐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정의당에서 비례는 안 뭐 그냥 장난 삼아서 이야기 몇 번 나오긴 했는데 뭐 네. 제가 그걸 깜냥을 안 가진 게 아니라. 아유 왜요? 저는 훌륭하시다고 봅니다. 근데 뭐 뒤에 가서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요즘 들어서 정의당과 관련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생각? 이게 또 문제가 당원이라서 있어요. 함부로 얘기를 못하는 건가요? 어떤가요? 저 지금 탈당 좀 어, 고민하고 아, 있어요. 네. 이게 좀 심각합니다 요즘. 그러시다고. 그리고 2017년에 드디어 이 문제 서적 포비아 페미니즘이 나왔습니다. 이 책 많이 팔렸죠. 이 책으로서 또 많이 좀 유명해지셨다고 알고 있어요. 유명세는 얻었는데 네. 생각보다 많이 팔리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도 출판사 근데 제가 그때 그 전까지 냈던 책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낸 책 제외하고 네. 그때까지 낸 책들 중에 제일 많이 팔리긴 했었어요. 예. 많이 팔리긴 했었는데 점점 책이 이제 판매량이 늘고 있네요. 근데 이게 주로 이게 아무래도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사다 보니까 네. 이게 그 종이책보다는 주로 이북 전자책으로 좀 많이 꾸준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세로는 혹시 몇 세 찍은지 물어봐도 되나요? 궁금해요. 몇 세 정도 나는지. 그게 2세였나 3세였나? 종이책으로는 그렇게까지 많이 그러네요. 나왔어요. 공정하지 않다는 훨씬 더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죠? 네, 공정하지 않다. 공정하지 네. 않다. 요책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니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책인지. 공정하지 않다 같은 경우는 네. 이게 또 작년이었나 재작년에 이제 20대 특히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 때문에 네.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제 20대 남성들의 네네. 보수화라는 이제 어떤 좀 프레임으로 많이 접근하고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프레임에 동의할 수 없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들이 보수화돼서 그런 게 아니다. 네. 이제 이들의 어떤 이제 뭐 언어나 좀 그 세계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좀 문제의식에서 네. 제 룸메이트였던 조윤호 작가랑 같이 네. 의기투합해서 저는 이제 약간 커뮤니티 여론을 좀 유심히 보고 그 네. 친구는 이제 여론조사 회사에 다녔으니까 그런 이제 여론 통계를 같이 보면서 작업을 했던 책입니다. 지금 저기 30대시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바라보는 20대 남자들 좀 불쌍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불쌍하죠. 불쌍한데 네. 일단 이제 그들의 어떤 이제 언어랄까, 뭐 네. 그들을 대변하는 어떤 이제 이데올로기가 없다 보니까 그 대변해주는 어떤 너무 불쌍해 그래서. 스피커가 없으니까 참 답답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네, 들더라고요. 그냥 형의 입장에서 그냥 그렇게 좀 자유롭게 좀 이렇게 서술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긴 한데 이제 동네 형의 입장에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도 또 이제 어쨌든 30대다 보니까 네.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들이 그럼요. 없진 않지만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 반대를 주장하셨는데 이것도 참 재밌는 게 처벌 반대예요, 반대. 다 나무위키에 나와 있는. 예. 그러니까 양심적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가요? 그 주장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런 말은? 다 맞는 말들. 예, 근데 재밌는 게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벌 반대를 하시는데 그 대신 이 지배 제거에 우선 투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드립으로 할 수는 있죠. 예. 이런 말씀하신 걸 또 대신 좀 유명하시고. 약간 대체 제가 근데 그걸 주장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네네. 그런 종류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좀 했다가 일부에서 욕을 먹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 지대 제거에 우선 투입해야 된다는 건 찬성하시나요? 아니 저 그거는 저는 찬성합니다. 저는 지뢰 제거로 일반화시키지 말고 지뢰 제거라고 특정하지 여러 말고 분야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 네. 분야에서 네. 좀 일반 대체할 정식으로 온 만한. 사람들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을 네. 그분들이 약간 그래서 이제 징벌적 뭐죠 그 네. 뭐 공무 뭐 이렇게 네. 표현하는데 근데 저는 이름을 징벌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맞아요. 좀 어려운 그건 곳에서는 네. 약간의 그 불이익이라고 하면 네. 할까 그걸 좀 주는 것도 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가능할 것 같은데.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그거는 아직 해결 안 아니, 돼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그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교도소에서 공무기관도 좀 공부를 길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준비한 빡센 프로필을 간단하게 야 좋다. 아주 깔끔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미리 저희가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정식 인터뷰를 하기 전에 네. 간단하게 한 뭐 5분이나 10분 정도 제 생각에는
그 우리 박가분 작가님의 생각, 책과 관련한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아니면 본인이 이 보는 우리 지동호 명승관 박스 인터뷰쇼 시청자분들께 어떤 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특히 이제 아마도 그 페미니즘이나 또 이제 극단적인 형태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어떤 혐오, 남성 혐오 사이트들, 뭐 메갈리아라든가 아니면 워마드 이런 거 관련한 부분 포함해서 주로 그런 내용을 했으니까 일베도 포함해서요. 뭐 좀 미니 특강 이걸 좀 한번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또 그 이해를 그 기본을 하에서 또 이제 인터뷰를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시작해 주시죠. 네. 무슨 그런 얘기 그냥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원래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싶었었고 보니까 경제학을 대학원에서 전공하셨는데 학부는 학부도 경제학. 와, 고대 경제학과 나오신 건가요? 그러면? 네, 뭐 와 경제학. 근데 뭐 이게 뭐 학교를 이렇게 명시하는 게 또 정치를 올바르지 않을 수도 예, 있죠. 예, 예. 그래, 그럼 K대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네. 참고로 S대입니다. 네. S대는 뭐 여러 개 많죠. 네. 네. 얘기해 주시죠. 네. 숙명여대. 도대체.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뭐 포비아 페미니즘을 뭐 표제로 했으니까 그러면 그거부터 말씀을 네.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근데 지금은 제가 제 관심사가 뭐 이제 젠더 이슈에 집중을 하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레디컬 페미니즘 경향이 굉장히 레디컬 네, 페미니즘. 네. 그러니까 극진적 페미니즘 페미니즘. 혹은 뭐 요새는 이제 TERF라고 해서 뭐, 그 트랜스젠더에 네. 대해서 베타적인 아. 여성으로 네. 인정할 수 없다라는 굉장히 분리주의적인 성향의 이제 페미니즘이 이제 20대 여성 일각에서 뭐 주류는 아니지만 나올 수 있죠. 네, 굉장히 이제 남자들은. 그러한 것들이 이제 사회 문제가 되었고 또 특히 최근에는 그게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네네네. 학생이 입학 아. 문제가 거부 있었죠. 운동을 주도했던 네. 이제 세력들이 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뭐 미러링을 명목으로 해서 이제 여성 그러니까 성평등을 넘어서 이제 여성 우월주의나 남성 혐오를 이제 정당화하고 근데 그에 입각해가지고 이제 심지어 이제 성소수자나 이제 어떤 남성의 약자들까지도 이제 철저하게 배타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이제 조류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초반에 특히 메갈리아라는 게 이제 등장할 때 이제 여성주의 진영이라든가 우리나라 이제 진보 언론이나 지금 뭐 시민사회단체들에서 이걸 전혀 자정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걸 뭐 젊은 여성들이 이제 유쾌한 반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약간 대학가 시절에 배웠던 페미니즘을 좀 대입해서 좀 관성적으로 좀 접근을 했었는데 실제로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그 지금 조류가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일베 때랑 마찬가지로 그렇게 봐서 저는 굉장히 좀 경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거를 뭐 이런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는 이제 분석을 할 수는 있지만 이제 그걸 이제 이념적으로 후원하거나 뭐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하는 거는 결국에는 운동 전체의 어떤 정당성마저 이제 상실하게 만들 수 있는 일종의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이제 방향이다 저는 이렇게 봤고 그와 관련해서 좀 여러 논쟁을 했는데 네 뭐 진보 언론에서는 잘 실어주진 않더라고요. 네 뭐 그래도 어쨌든간에 이건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싶어서 네 일단.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그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또 젠더 이슈에 빠지다 보면은 이게 주화 인마로 또 이제 굉장히 소위 말하는 이제 또 대한 우파적인 성향으로 또 빠져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쪽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태에 대한 기록을 좀 남기고 또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좀 극복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좀 대안까지 좀 제시를 해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이게 참 진짜 그렇더라고요. 요새 또 20대 남녀 그러니까 좀 이런 분위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때만 하더라도 제가 대학가 이제 대학생 시절 때는 또 페미니즘이라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 이슈였고 또 그걸 가지고도 토론 되게 자유롭게 하는 분위기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걸 이 대화 주제 자체를 꺼내기가 굉장히 힘든 분위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살벌하고 이제 예민한 주제라는 걸 특히 남자들은 서로가 이제 인지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아예 이건 너무 예민한 주제니까 꺼내지 말자 이런 오히려 분위기가 되는데 저는 과연 이걸 진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런 의문이 있었고 이제 이런 분위기를 만든 거에 대해서는 좀 책임 의식을 갖고 반성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아주 짧게 기본적인 지금까지 그러니까 책을 내기 시작한 이후로 나왔던 내용들을 이런 책을 내게 된 계기나 그 기본적인 생각들을 아주 깔끔하게 좀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 인터뷰쇼에서 이미
질문을 몇 개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한 40개. 거의 40개 엄청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일단 그 50개 거기에 아마 들어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걸 좀 질문해 주고 싶어요. 우리가 페미니즘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제일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뭐 페미니즘이 뭔지 첫 번째, 그 다음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거에서 미러링의 개념에 대해서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요걸 꼭 간단하게 좀 한번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정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페미니즘. 일단 좀 네. 깊이는 있다. 정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뭐 교과서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네, 이제 네, 페미니즘이 나중에 이제 처음에 이제 1세대 페미니즘, 그러니까 여성 참정권 운동을 요구하는 정치 투표하시는 권리. 시작된 걸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남성과 동등한 이제 정치권을 갖는 이제 여성 운동에서 이제 출발해서 그걸 1세대 페미니즘이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 나중에 이제 프랑스 68혁명이라든가 네. 뭐 이런 이제 또 사회혁명이랑 맞물리면서 2세대, 3세대 페미니즘으로 가면서 단순한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이제 일상의 어떤 문화적인 뭐 차별이나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자라는 이제 운동의 의제와 이제 운동의 영역들을 점점 넓혀 나갔고 또 실제로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프랑스 68혁명이라든가 70년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시민사회 운동이 굉장히 이제 기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운동이 발전하다 보니까 점점 이게 성공하면서도 동시에 이제 점점 분화되기 시작하면서 근데 이제 일부 이제 페미니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분리주의적인 전략을 취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적대적인 계급이다 이렇게 이제 상정을 하고서 뭐 남성을 이제 적대적인 계급으로 보고서 이제 투쟁을 해야 할 좀 대상으로 보는 페미니즘도 있지만, 근데 또 반대되는 그 동의하지 않는 페미니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벨 훅스, 우리나라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인용하는 벨 훅스 같은 흑인 좀 진보 성향의 흑인 페미니스트도 계시고,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백인 페미니스트들의 남성 혐오에 대해서 반대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동의할 수 없고, 오히려 이제 여성의 권리도 확장하면서 동시에 어떤 이제 뭐 노동 문제라든가 빈곤 문제에 있어서 흑인 남성들과도 연대해야 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건 잘 인용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 국내에서 좀 그분을 많이 인용하시지만 자기 편리한 것만.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조류가 있는데, 전 그 중에서 좀 분리주의적인 페미니즘은 경계해야 되고, 그게 특히 이제 SNS 일각을 좀 잠식을 했거든요. 마치 일베가 우리나라 이제 뭐 DC 인사이드나 이제 뭐 아니면 대학교 커뮤니티들을 이제 잠식했듯이 그런 경향들이 잠식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해야 한다고 혹시 생각합니다. 그 페미니즘을 쉽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어. 이렇게. 네, 그렇죠.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요즘 그런. 뭐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면 페미니즘이란 거는 말 그대로 페미니 이제 여성을 뜻하는 거니까 여성주의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 그 의미는 뭐냐면 반대로 남성 위주의 사회.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처음 시작된 게 정치부터 해서 투표권 여러 가지 그 사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성들이 차별을 받아오고 불평등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깨고 남성과 크게 차이가 없어 평등하지 않은 그런 운동이 일종의 페미니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의지를 갖고 어떻게 보면 시작한 거로 보여져요. 뭐 페미니즘 자체는. 그죠? 시작한 거는 휴머니즘의 상위 개념일 수도 있죠. 뭐 인간이라는 건 여자가 없었다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여자도 인간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시작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굉장히 분화된 거죠. 더 레디칼한 세력도 나오고 뭐 그게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 근데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된 거는 그 페미니즘, 이게 과연 페미니즘 수준이냐 아니면 그걸 넘어서 극단적인 형태, 일반적인 좋은 의도를 갖고 있던 페미니즘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극단적인 어떤 사상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그럼 미러는 것도 포함해서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본격적으로 지승호 작가의 인터뷰쇼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박광훈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진보 진영에서 이런 주장을 잘 안 다뤄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도 뭐 겪어본 바로는 잘 아시다시피 제가 모 잡지에 연재를 할 때 그때 제가 내세웠던 조건이 오히려 여자와 남자를 1대1로 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무래도 여자분들 인터뷰하다 보면 페미니스트들을 인터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표지 인터뷰, 그렇죠. 표지 인물 인터뷰. 그리고 제가 그걸 그 잡지에서 한 20여 년 전에 인터뷰할 때는 그 여자 인터뷰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표지 인물이 인지도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보면 너무 쉽거든요. 요즘 여자분들 알려준 분들도 많고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박가분 작가님 같은 분도 요즘 페미니즘의 경향성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작가도 모셔야 되지 않냐라는 제안을 했을 때 많이 이제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 부분을 조금 꺼려한다는 거죠? 약간 반대로. 꺼려하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박가분 작가님하고 책 한권 내고 싶다라고 출판사 제안을 했을 때 내 군데에서 답이 없거나 거절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진보 진영에서 이런 주장들을 충분히 다뤄볼 만한데도 아무튼 간에 물론 이제 지금까지 좀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페미니즘의 운동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시각도 있긴 한데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거 자체를 좀 절대선으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뭐 물론 페미니즘이 지향하는 가치는 저도 전 굳이 뭐 페미니즘의 이름을 내세우지는 않겠지만 상당 부분 이제 동의하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뭐 나무위키에도 실패했겠지만 저는 낙태죄, 비범죄와 찬성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여러 부분에서 역시 어쨌든 남녀 간의 임금 격차는 해소해야 한다. 뭐 이런 지향에 대해서도 저는 100% 동의를 하고 다만 이제 그러니까 근데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게 저는 방법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어떤 조류들이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혐오를 일단 운동의 어떤 방법론으로 긍정을 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또 몇 가지 지점들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짚어보면 어느 순간부터 검열을 사회적인 검열을 그러니까 옹호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성의 어떤 인권을 신장시킨다라는 명목으로 타인의 이제 기본권마저 제약하거나 억압해도 된다라는 이제 그런 좀 조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는 과연 그런 것들이 사회를 좀 실제로 진보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심각한 의문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이런 이 방법이 잘못됐다, 전략이 잘못됐다라는 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진보 진영이 좀 수세적인 입장에서 투쟁을 해온 역사가 워낙 길다 보니까 내부 총질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걸 잘 받아주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페미니즘만의 문제는 아니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진보 활동가들 혹은 이제 지식인들의 좀 선민의식, 엘리트주의 혹은 이제 내가 어떤 대중을 계도해야 한다라는 어떤 좀 그런 의식들이 또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하고 좀 극복을 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불편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메갈리아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운동권조차 별로 좋아하지 않고 좀 약간 공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방법론을 차용하고 있다는 얘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들의 방식을 차용하고 그들의 언어를 따라하면 그들이 우리를 지지할 것이다라고 초반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정말 순진하게. 그렇게 했어요? 네, 그때 그래서 정의당 문예위 섞을 때 옹호 논평했을 때 실제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20대 여성 일각의 그런 혐오 언어에 편승을 하면은 여성들의 이제 지지가 우리가 따라올 것이다. 하지만 근데 실제로 약간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순진한 거예요. 생각이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정의당 일단 지지하지 않고요. 그렇죠. 오히려 많이 빠져나갔죠. 네. 그리고 오히려 돌아오는 거 이제 꼰충이라는 이런 말 꼰충 오히려 그렇게 혐오를 꼰대. 꼰대 진보한다 뭐 이런 이제 오히려 이런 이제 비아냥과 비난만 돌아왔을 뿐 실제로 도움이 된 건 하나도 없었죠. 전 그 부분이 딱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게 이거 같아요. 사실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보수적인 그 사상이나 체제 이런 거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그 전에 틀을 깨고 나오는 걸 좋아하는 세력이 진보란 말이죠.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메갈리아나 뭐 아니면 워마드도 그렇고 그거는 아니더라도 여성주의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나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의당 측에서는 진보에서는 우리는 이런 거 밀어줘야 돼. 그래 아주 단순한 논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맞아.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들이 하는 그 주장이나 실제 글들을 봤을 때 이거는 누가 봐도 그 공정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로 부도덕한 범죄와 같은 그런 행위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해줬었는데 그렇게까지 이른바 초반에 진보진영이 옹호를 했다는 게 난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근데 옹호하다가도 점점 본인들도 좀 아뜨거워했는데 그렇죠. 나중에 이제 침묵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 근데 그 부분이 이해가 가요. 네. 진보 내에서 이분을 스스로 비판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긴 할 거예요. 왜냐면 전체 그동안 위에서 차원이 자기 얘기를 부정하는 부정하게 되니까. 근데 그거 그래서는 안 된다고 계속 주장해온 게 이제 박가분 작가님이고 그
부분을 비판하든 지지하든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현재의 상황을 좀 들여다보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진보진영의 그쵸. 소위 이제 그 조금 더 나이 든 386 진보진영의 그런 문제들도 지적하신 거잖아요. 네. 또한 뭐 이게 당위니까 무조건 이제 옳다고 얘기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저희가 여기서 좀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 사회 많은 좀 퇴행적 현상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혁명적, 급진적 변화라고 포장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고전적인 사례가 사실 나치. 나치도 자기들이 혁명적이라고 해서 사회주의 노동당이라고 이제 이름 붙이고 굉장히 자신들도 혁명적 변화를 가져온 세력이라 자임을 했었고, 또 멀리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베 자신들도 사실은 초반에는 좀 되게 카니발리즘적인 요소들이 카니발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축제 말하자면 축제 분위기 모든 권위들을 다 부정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일베가 기존에 좀 극우랑 좀 다른 거는, 극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영웅시하는 어쨌든 그런 영웅들이 있다고 한다면, 근데 이제 일베 같은 경우 모든 권위들을 다 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노무현뿐만 아니라 사실은 보수 정치인들도 굉장히 희화하고 조롱하는 그런 세력. 근데 뭐 그렇게 보면 그것도 진보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죠.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그쪽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라고 해서 이걸 단순히 뭐 진보나 뭐 해방이나 이렇게 좀 단선적으로 규정을 하는 거는 좀 이미 일베 때만 보더라도 이게 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 작가님은 예전에 촛불을 들었던 분들하고 일베 일부 행동이 거울상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네, 하셨고, 또 일베와 또 메갈리아도 거울상이다 이런 부분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너무 많은 적들을 말하는 거 아닌가? 거의 모든 세력이 이제 적이 되는 건데. 근데 사실 그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일베라는 존재가 2008년 촛불 시위가 사실 그게 좋지 않은 방식으로 끝나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심점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로 끝났고, 근데 거기 그런 정치적 공백을 배경으로 저는 그냥 어떤 그런 냉소주의, 환멸, 정치 혐오 이런 것들이 자라났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일베라는 존재로 이어진 게 된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마치 이제 거울상한 것 같다는 이제 그건 비유적인 사실 표현에 가까웠던 거고요. 다만 일베와 메갈이 거울상이라는 건 이건 문자 그대로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미러링 얘기하는 거죠? 네, 미러링한 게 사실 일베도 사실 어떻게 보면 미러링에서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보의 어떤 특정 언어들 뭐 예를 들어서 다크네 뭐 이런 거. 뭐 아웃 막 약간 이런 표현들을 약간 일부러 철자를 틀려서 이게 조롱조로 쓴다든지, 사실 진보 혹은 운동 진영의 특정 언어들을 미러링을 하는 방식으로 그걸 조롱하는 방식으로 시작한 게 그 일베거든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일베나 메갈이나 둘 다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청년들의 좀 하위 문화를 형성하는 그 DC 인사이드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둘 다 같은 출신이라고. 저 뿌리는 같죠. 네. 네. 근데 아까 명박도 지적했지만 이번에 박원순 전 시장이 됐죠. 돌아가시고 그 정의당 일부 의원들이 선별 안 하죠. 묘소를 가지 않겠다, 아니 장례식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고, 심상정 의원의 발언도 약간은 또 비판적으로 문제 제기되기도 했는데, 그런 지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그래서 페이스북에 인디안식 기후제 정치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인디안 기후제식 정치인데 이건 좀 별개의 논점이긴 하고, 근데 이제 그쵸. 근데 그때는 좀 사건 초반에 너무 성급하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견이 엇갈리는 시점에 그러니까 사건에 대한 프레임을 성급하게 규정하고 이제 좀 너무 분열주의적인 방식으로 가지 말자 뭐 이런 좀 취지였고요. 근데 조문은 뭐 저는 안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 분위기에 불편할 수 있고, 근데 안 가면 뭐 사실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말하는 방식들이, 그러니까 저는 뭐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지만 저는 이 추모와 또 이후에 진상규명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상규명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수 시민들이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추모하거나 애도를 표현하는 시민들마저 다 잠재적 2차 가해에 올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수는 언행들은 전 정치인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고, 더 나아가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뭐 페미니스트 활동가나 뭐 시민단체 활동가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봐요. 다만 이제 공당의 정치인이, 그러니까 지금 심상정 의원이 사과를 한 거 보면은 이게 사실 사전 조율이나 그러니까 어떤 정당 정치의 제대로 된 과정을 밟고서 나온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러니까 정말 모든 당원들을 아우르는 메시지일까? 나아가서 이게 특정, 저는 이제 뭐 태국에서 그냥
직설적으로 그냥 특팸이라고 불렀지만 그런 특정 그러니까요. SNS의 특정 지지자들만 열광시키는 정치가 과연 성공적일 수 있을까 그런 좀 의문이 근데 있었어요. 이를테면 좀 약간 그 예전에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낙곰수의 영향력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낙곰수 의견을 거스르지 않는 행동을 했던 것처럼 약간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 자기 지지 세력이라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던데. 근데 그 닭곰수 정도만 돼도 그건 좀 어딘가 싶은데 그래도 그건 꽤 큰 어떤 뭐 지분 뭐라고 영향력을 발휘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어쨌든 뭐 세대나 좀 성별을 좀 초월해가지고 또 어쨌든 이 사회를 바꿔야 한다라는 네. 어쨌든 그런 공감대를 만들어낸 뭐 물론 이제 낙곰수에 대해 여러 가지 뭐 비판적 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거는 평가할 수 있지만 좀 그것보다 못하다는 게 문제라고 봐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미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SNS의 이제 특패미들, 트위터 페미니스트들에게 호소하는 전략은 이미 신지혜 씨가 이미 실험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실험이 좀 실패했다고 봐요. 사실. 실패했다고. 이미 그 녹색당의 신지혜 씨가 그걸 시도를 했지만 근데 이거를 이제 더 스케일을 키워서 이제 정의당에서 좀 이걸 이제 두 의원들이 그 방식을 좀 답습하는 게 아닌가 그게 좀 우려되는 지점이 있죠. 근데 말씀하시기는 어쨌든 일베나 메갈리아 등 둘 다 뭐 혐오를 바탕으로 한 사이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 페미니스트 분들 일부 페미니스트 분들께서는 뭐 여혐은 있어도 남혐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단어의 의미를 자기들이 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존재하지 않는 게 되나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남혐 사이트라고 아예 규정이 돼 있어요. 워마드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사회적으로 인식이 돼 있고 심지어 스스로도 판결문에도 그렇죠. 스스로도 네. 뭐 네, 홍대 그때 몰카 사건이 있었잖아요. 남성이 그때 피해자였고 워마드 회원이 그런 몰카 가해를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판결문에도 아예 그냥 워마드를 남성 혐오 사이트라고 판결문에 규정되는데 그건 뭐 사회적으로 이미 이렇게 규정이 되는데 여기서 참고로 우리 저 메갈리아라든가 아니면 워마드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또 이거 찾아봐야 알 수 있어요. 이게 뭐 어떤 건지. 그런 그 정도 상식은 다 있죠. 아니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 돼. 저도 사실은 메갈리아가 어떻게 시작했고 어원이 뭔지 이번에 공부하면서 사실 알았거든요. 메갈리아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저기 메르스 그렇죠. 갤러리에서 시작된. 근데 이제 그게 아마 홍콩에서 그 당시에 메르스 우리나라 한국인 여성 2명이 그 격리인가 그 규정을 어기고 나온 것에 대해서 방금 얘기한 DC 인사이드의 메르스라는 갤러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또 김치년들이 또 우리 김치년들이 그렇지라고 누가 얘기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성들이 좌표 찍고 몰려와서 거기서부터 논쟁이 시작돼갖고 결국에 메갈리아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메갈리아나 뭐 워마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는 본인들도 페미니즘이 아니라고 얘기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페미니즘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남성 혐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초반에는 초반에. 여성 운동이라고 아, 이미 초반에는 자기 여성 의식적으로 시위라고 규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홈페이지 보면 워마도 그렇고 뭐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남성 우리는 뭐 싫어한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워마드는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게 분화가 된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여성주의자들도 그런 이제 메르스 갤러리 같은데 좀 편승을 하다가 나중에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게이들을 예를 들어 호초충 이런 말.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니까 그럼 여성주의 안 할래.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의 분위기가 되면서 그래서 그럼 여성주의 안 하면 되지. 난 그냥 우리 그래서 라면 할 못하게 거야. 하고 이렇게 반발, 그러니까 좀 위압적인 어떤 이제 그런 위압적인 어떤 표현 방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말씀하신 게 공식 서사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죠. 그런 어떤 여혐 발언 때문에 화가 난 여성들이 좁혀 찍고 몰려서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게 공식 서사인데 저는 그 서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혐오의 거기에- 미러링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요. 그 사정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실제는 그렇진 않고 원래부터 어쨌든 약간 좀 혐의 문화로 그러니까 DC 여러 이제 여초 갤러리들 중에서 평소부터 남성 혐오적인 좀 언행들이 좀 이제 일종의 서브컬처처럼 유행을 해왔었어요. 근데 문제는 근데 이제 메르스 사태 때 어떤 이제 60대 남성 노인이 이제 뭐 제대로 된 검역 절차나 이런 거 안 받고 그냥 막 싸돌아다니는
다니다가 이제 이 남성을 이제 혐오하게 아, 그다음에 그것도 혐오 있었구나. 발언들을 쏟아내기 위해서 메르스 갤러리 그때 이제 그 여성들이 몰려가지고 그러니까 뭐이 남자 뭐 죽어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혐오 발언을 쏟아낸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그때 일베에서도 마찬가지 혐오 발언이 있었던 거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대항하기 위해서 뭐 메르스 갤러리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여성 운동을 했다? 저는 이건 좀 잘못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근데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의미부여하는 거죠. 예. 이제 주의 진영에서.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보면 아무튼 뭐 나무위키나 이런 데를 전적으로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겠군요. 그리고 이게 어원이 보니까 메갈리아가 메르스랑 그 다음에 갈리아는 이갈리아의 딸들. 이갈리아의 딸들이라는 소설에서 기원한 거 맞는 거죠? 네, 그거는 아, 이제 네. 근데 제가 이게 용어를 찾아보면서 보니까 워마드가 우마드라는 말이 원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마드? 워먼이랑 오만 노마이들 합치. 워메드랑 합친 게 그게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워마드가 아니고 그냥 지금 최근 도시화된 상황에서 도시에서 그 유목민처럼 여성들의 지위가 좀 더 향상된 사회에서의 의미겠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우마드였는데 네. 이 워마드는 똑같은 어원이긴 한데 이게 절대로 이제 워먼 플러스 매드가 아닙니다. MA. 그러니까 노매드라는 유목민이라는 뜻의 합성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게 붙었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갈리아에서도 이제 나중에 노선 논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한 줌의 이제 활동가들도 거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어떤 소위 말해 똥꼬충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린이에 대한 혐오 발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반발하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수의 유저들이 왜 우리의 표현을 막냐 이렇게 반발하면서 따로 사이트를 분리했는데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게시판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불거져가지고 따로 그냥 살림을 차려 나가는 걸 난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런 종류의 난민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노마드라의 원어를 합성. 그러니까 그 어원은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네, 아, 그렇게 해서 그랬구나. 아마 그런 네이밍 센스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페미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사실 좀 쫄아 있잖아요. 세 명은. 나는 안 쫄아 있어요. 나는 왜냐면 나는 그런 걸 잘 몰랐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저는 박가문님 오시면서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페미니즘 역사도 네네. 공부하게 되고 그다음에 메갈리아, 워마드가 뭔지 박사님 그걸 잘 처음으로 알게 공부- 됐어요. 맞아요. 진짜로. 솔직히 그 전에 언뜻 들었지만 저희는 사실 단편적으로만 알아왔거든요. 되게 좀 쫄아 있으면 저랑 기 작가님. 아, 페미니즘에 대해서 워낙 무서운 분들이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군요. 근데 워낙 무서운 분들이에요. 오늘 네, 방송의 비판적인 책임은 분들이고. 박 작가님하고 명박이 지는 걸로 하죠. 아 그런 건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피해가는 걸로 우리 비박하게. 박가분 작가님 이제 소신 발언도 많이 하시고 이게 한국의 파브로라는 이유가 그 파브르. 야, 그거 벌레 참 재밌는 표현이네요. 벌레들을 이제 통칭되는 거 연구하시는 분. 벌레 전문가.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그 실질적인 어떤 보복 같은 거 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해요. 혹시 진짜 뭐 있을 수 있죠. 약간 협박이나 아니, 이런 게 저는 있었나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의외로 많지 아, 않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악플 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죠. 일베 때도 사실 그러긴 했어요. 일베도 그때 공개적으로 아예 그냥 좀 공개해서 이 사람들을 좀 비판을 하니까 뭐 악플 다는 거 외에는 크게 뭐 아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건강기능식품 먹지 마라 그러지만은 건강기능식품 관계자들이 직접 저한테 뭐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건가? 오히려 아닌가? 너무 그렇게 좀 강단이 있어 보이면 그들은 세 좀 보이면 안 다. 네, 더 그럴 덜한 수 있겠네. 실제 이거 실제로 있는 거 오히려 아니야? 약해 보이는 사람을 더 집요하게 교육을 아, 하는 게 있어요. 맞아요, 악플러들은. 맞아요. 네. 하긴 박가문 우리 작가는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쫄지 않기로 이제 우리는 그래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거지 소셜 미디어에서 그냥 대충 자기 의견 살짝 냈다가 사라지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 그 전면적으로 책도 빡빡 그럼요. 내가면서 그런 주장들을 정의를 하니까 사실 사실은 좀 수밖에 근데 없겠네. 그러니까. 근데 혐오라는 혐오 발언들이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더 세진다는 뭐 사실은 뭐 한남충까지야 뭐 남자들도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아, 그래 우리 뭐 한남충 스스로도 자조적으로 얘기를 네. 아 우리 한남이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남 유충이나 이런 것들은 뭐 아, 진짜 그건 정치적으로도 너무 올바르지 좀, 않고 네. 계속 뭐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베는 또 받아서 또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혐오 발언들을 뭐 규제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떻게 좀 네, 사회적으로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책에 방향을 있긴 얘기를 한데. 하셨죠. 그 얘기 한번 들어보죠. 진짜 전 그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네.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저는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이게 점점점 이게 좀 단계적으로 저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포미아 페미니즘을 냈던 때는 좀 그 어쨌든 페미니즘이 그러니까 좀 전략을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는 이제 대학가의 어떤 페미니즘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저희들은 어쨌든 저희 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쨌든 여성 인권을 신장시키는 건 모두에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 남자들에게도 좋은 거야. 이런 설득 방식을 좀 취했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인터넷에서는 뭐 여러 가지 좀 악플도 많고 그랬었지만 오프라인에선 적어도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할 때는 다들 이제 끄덕이거나 최소한 이제 욕은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방식이 아니게 된 건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녀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 이면엔 사실은 노동시간의 격차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성과 남성이 어떤 동등한 경제권을 갖는 게 남성의 입장에서도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평등하게 가는 게 우리 모두에게 좋다 이런 방식으로 좀 설득을 해야 하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마치 어떤 그동안 너희들은 기득권을 누렸으니까 너희들을 이제 모든 남성들을 향해서 어떤 기득권층으로 이제 젊은 남자애들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억울하겠죠. 왜냐면 특히 군대 문제 또 걸려 있으니까 절대 아마 20대 남성들은 절대 동의를 못할. 그렇죠. 그 부분에서 오히려 약간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역차별 받네. 옛날에 그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옛날에 보면 그 나이 든 여자분들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 중에는 닭다리가 있으면 꼭 오빠한테 줬다 뭐 이런 아니 진짜 그건 맞는 말이죠. 그거는. 그렇지, 맞네. 옛날에 요즘 그랬지. 세상은 맞아요. 아니거든요. 요즘 딸을 주지 아들을 주지 않아요. 더 귀합니다. 저도 진짜 딸이 있으면 좋겠어요. 남자들만 있으니까 정말 그렇다고 지금 새로 나올 수도 없고. 아직 딴 또 얘기로 혹시 넘어갔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묶으셨나요? 아닙니다. 아직 아유. 좀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잠깐 넘어가기 위해서 잠깐 죄송합니다만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우리 항상 들어오시는 식탐회장님이 들어오셨었고요. 사운드 좋아졌다고. 네, 말씀하시네요. 지금 업그레이드 축하드립니다 이러면서 식탐회장님이 사운드 최강의 사운드입니다. 아, 야, 그런가? 이렇게 잘하시네. 옛날에는요 네. 사실 저걸로 그냥 하니까 안 들려요. 멀리 저희들이 너무 죄송했었는데 박가분님을 네. 계기로 해서 이렇게 좋은 거 제가 한번 요 제가 10만 원짜리 넘는 걸 봤을 샀어요. 때 예. 팟캐스트 순위는 분명히 오른다. 이제 사운드 보면서. 그리고 식탐회장님 안 그래도 어제 채팅방에서 어느 일백충 보고 혈압 올랐어요 이렇게 오.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어디인가요? 시크릿 가든의 카페 같아 이렇게 했는데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소개해드려요. 여기는 그 홍대에 위치한 네. 개화기 요정이라는 네. 요정 이름은 요정으로 돼 있지만은 네. 그냥 이 작가야. 저 굉장히 대중적이고 가성비가 뛰어난 그런 이 작가입니다. 여기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네. 친구분이라고 개인적인- 알고 네, 있습니다. 친구입니다. 여기 명 오시면- 박사님의 친구분. 네. 근데 뭐 본인은 자꾸 자기보다 나보다 어리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분이고요. 호불호가 갈리는 네. 거죠. 그리고 식탐회장님 반갑습니다. 박가분 작가님. 예. 그리고 뭐 그런 유래가 있었군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파블로님 건충기 파블로님이 아니죠. 파블로 파블로님이 건충기 아니죠. 파블로 감명계 누구죠? 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 얘기를 해주셨나요? 그 식탐회장님께서 평소 궁금했던 거를 오늘 박 작가님 덕분에 많이 해소하고 있어요. 예, 좋습니다. 아, 정말 좋은 네. 말씀을 만나시니까. 그리고 플랜트 이터널님도 좀 이따 나중에 들어왔는데 웅웅 울렸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식탐회장님 네 분의 목소리가 다 잘 들리는 신기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ASMR 모드가 있고요. 지금 현재 해놓은 거는 120도 모드로 해놨습니다. 형 좀 진짜 좀 그리고 소리 360도 좀 모드도 돼요 이게. 좋아. 그래서 우리가 4명이서 이렇게 할 때도 이게 되는 건데 요거 참고로 이름이 알포토라고 해서 올포토. 올포토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데요. 제가 이거를 어제 검색을 열심히 했어. 왜냐면 식탐의 재영이랑 몇 분들이 사운드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길래 아닙니다. 그리고 저기 페북에 올렸을 때 우리 석정현 작가님 네. 만화가 저 그분이 저 댓글에 저랑 친합니다. 내용 재밌었다고 하고 그래서. 박스 작가 뭐 얘기하면서 네. 근데 사운드만 좀 그래 개선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좋아졌잖아. 제가 이걸 검색을 하니까 쿠팡이나 여러 군데 했는데 요게요 잘하셨어. 정말 MBC 무슨 그 예능에 네네. 연예인들이 요거 놓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길래 네. 제가 요걸로 샀습니다. 근데 아주 괜찮네요 지금. 아무튼 팟캐스트는 많이 오를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살짝 넘어가고 이제 네. 또 계속 그럼 진행해 아까 주시죠. 미러링에 관련돼서 그 박 작가님이 책에다가는 피카소 얘기를 썼잖아요. 좋은 미러링의 예로. 피카소. 피카소한테 이제 저 프랑스 지역이 점령당했을 때 네. 독일군 장교가 와가지고 게르니카를 보더니 경악을 하면서 이거 당신이 그린 거야? 그랬더니 아니 니네가 한 거야. 되게 멋있는 미러링의 사람. 참고로 미러링이 뭔지 좀 고급스럽죠. 지작가님이 그러니까 좀 한번 상대방의 언어를 받아가지고 아까 뭐 촛불 네. 때 뭐 여기서 이제 뭐 답근의 아웃 뭐 명박 뭐 이렇게 할 때 그쪽에서 반대로 니네들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러면 노무현 미러링이라는 건 따라하는 거죠. 거울. 따라하는 거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니네가 그게 이렇게 했잖아. 지금은 초기에는 저게 저 정도면 뭐 정당한 미러링이었다 싶기도 한데 지금 그것도 계속 이제 좀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저도- 그 참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이건 네. 제가 어디 가서 밝히지 않은 내용이지만 이거 최초 공개, 좋습니다. 최초 공개. 이런 거 박 좋아요. 작가님의 최초 공개. 사실 신경 고백. 예. 네, 사실 초반에는 저는 그 메갈리아의 미러링 보면서 좀 많이 웃었습니다. 네, 그렇죠. 솔직히 웃기긴 했었거든요. 네. 초반에는. 재미있는 것도 많죠. 전복적인 것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 어떤 그때 초반에 약간 좀 어떤 전복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걸 부정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저 때도 뭐 제가 또 20대일 때도 굉장히 여성 혐오적인 그런 인터넷 문화들이 이제 좀 만연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떤 사회 보편적 구조다라는 어떤 뭐 그런 페미니즘 이론은 동의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게 인터넷 문화 일각을 잠식했고 그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줬다라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초기 미러링들은 굉장히 이제 뭐 저도 재밌게 사실은 봤었는데 근데 이게 요새는 뇌절이라고 하거든요. 네. 뭐 1절, 2절, 3절 그 뇌절 4절을 뇌절이라고 불러서 근데 이제 이것 자체가 하나 이제 이런 뭐 미러링 자체가 하나의 자기 목적화 되면서 또 이게 혐오를 정당화하게 네. 되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저는 결국 모든 이념은 보편주의에 기반해야만 어쨌든 그 실제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어쨌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여지를 가져야 하는 건데 근데 어느 순간 이 미러링이라는 형식 자체가 하나의 좀 교주적인 이념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도발해야만 마치 상대 도발하거나 모욕하는 것 자체가 마치 해방이고 마치 진보인 것처럼 이제 그런 좀 잘못된 풍토들이 좀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보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요새 영패미들의 주류께 영팸이란 거는 이제 젊은 페미니스트인데 또 약간 또 제도권에서 성장하신 또 기성세대 페미니스트라고 좀 약간 정서적인 결이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근데 지금 이 얘기할 때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새로운 약자 신조어가 많았고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나는 남초 여초도 사실 잘 몰랐어. 그게 무슨 말인지. 이른바 N번방 사건 같은 걸 보면서 생각 있는 남자들도 분노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분노하죠. 당연히 분노하죠. 저걸 아이들을 저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분노하는 게 그거를 사실이죠. 미련이라 싶고 뭐 자지가 이렇게 고추가 잘린 사진을 막 보고 즐거워한다든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인성이 파괴되는 행위일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미러링 따라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되게 흥미로웠던 게,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뭐 N번방 사건 이전에도 소위 말하는 버닝썬 사건, 뭐 그런 이제 버닝썬에서 이제 성폭행 뭐 사건이라든가 굉장히 분노했거든요. 사실 남성들도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사실 그런 성폭행한 가해자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감정이입을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여성 단체들에서 그러니까 장자연 사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서 그 조선일보 사옥에다가 빔 프로젝트를 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남초 커뮤니티에 퍼져가면서 굉장히 큰 환영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웬만한 인터넷 남초 커뮤니티에서 페미니즘 거의 공공의 적이에요. 굉장히 적대 의식이 강하고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여론이 안 좋은데 그럼에도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환호하고 또 지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젊은 남성들도 어쨌든 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나 언어들이 있을 텐데 근데 그런 상상력 자체가 지금 완전히 봉쇄돼 버린 뭐 이런 상황이 좀 안타까운 거죠. 옛날에는 그래도 그런 방법들 한번 상상해보자 이런 토론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메갈리아 이후로는 그런 토론의 여지 자체가 사라져버린. 그래서 지금 담론의 영역이 페미니스트 쪽으로 넘어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꼭 건강하지만은 않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뭐가 그게 전화가 온 거 같아요. 전화가 왔다고? 핸드폰으로 전화가 온 거. 그 비행기 모드로 안 해놨어? 계속 얘기하죠. 네. 어디까지? 담론의 영역이 페미니스트로 넘어갔다는 게 꼭 건강하지만은 않은 어느 순간까지는 필요했던 부분인데 그게 지금 와가지고는 어떤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 담론의 어떤 주도권이 넘어갔다고 말하는